대표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집 사도 되나요? 지금요? 큰일 날 말씀을 하시네요. 사셔도 됩니다. 그거 대표님 100억 자산가라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매 병아리 등쳐먹으시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병아리니까 병아리 베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병아리님들이 집 사는 거랑 저하고는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12년 정도 투자를 시장에서 하다 보니까 좀 느끼는 바가 있어요. 내 집 마련은 저는 ASAP가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다만 현재 시기가 썩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구매하기예요? 네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제가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고 무조건 그냥 사라 그랬어요. 살 수 있는 가용 자금을 최대한 영끌을 해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무리해서는 안 되는 시기예요. 무리해서 빚을 내서 네. 대출을 받아서 소위 말하는 영끌해서 네네. 사서는 안 되는 시기다. 왜냐하면 네. 지금은 자산이 축소되는 시기거든요. 거기다 더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예요. 차라리 완만히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연준 뭐 의장님도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주식시장, 코인시장 장난 아니잖아요. 네. 이 자산시장이 무척 지금 변동성이 커요. 필드에서 오래 있던 사람들은 나름 멘탈이란 게 있어요. 조금 빠져도 버틸 수가 있어. 근데 초보자분들이 잘못 사잖아요. 손해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그래도 저 집은 너무 사고 싶거든요. 집을 살 때 그래도 여기만은 좀 피해라 라는 지역은 있을까요? 사서는 안 되는 아파트는 언론에서 뉴스에서 괜찮다더라 그런 거는 다 버리시고요. 지금은 무리해서 살 시기는 아니에요. 차라리 어느 섹터 내가 3호선 라인에 직장 근처에 어디 지역을 사고 싶다고 하면은 모니터링을 할 시기예요. 돈이 없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보고 아, 이 정도면 내가 괜찮겠다 기준이 생길 때까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사면 좋지만 괜찮아요. 여력이 안 된다면 무리해서 사진 말고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좀 지켜보고 있을 단계이다. 충분히 확인해도 될 시점이 예전에는 제가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였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들어가는 자금이 더 커지니까 조금 무리해서라도 빨리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간다고 해서 내 인풋되는 자금이 더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보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주택자인 분들은 그렇게 포지션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이미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주택자분들 경우에 여기서 투자를 조금 더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좀 갈아타기에도 괜찮은 시기인지? 저는 갈아타기가 지금 괜찮은 시기라고 봐요. 일단 내 집이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팔리고 상급지로 가는 거잖아요. 하급지로나 같은 급지로는 가지 않을 테니까 상대적으로 팔리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계약해놓고 내 걸 팔아야지 하면은 잔금을 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 거를 먼저 이 시기에는 계약금 정도는 받아놓고 움직이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팔기 전에 가려고 하는 곳에서 계약금을 받아놓고 네. 갈아타는 방향으로 네. 가는 게 안전하다. 예전에는 반대였거든요. 네. 예전에는 가격이 오를 때는 먼저 계약을 해놓고 내 거를 팔아도 됐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테크트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해야 돼요. 잘 팔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상급지나 좋은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팔리는데 의외로 하락기 때 심리가 얼기 때문에 사실 저는 2011, 12, 13년도를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저는 하락장에서 투자를 해본 사람이에요. 그때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싸게 내려도 안 나가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갈아타기 하실 때는 내 집의 유동성, 유동화가 얼마나 빨리 될 것인지 중개업소에 확인을 하시고 갈아타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기도 이제 내 집이 조금 팔릴지를 먼저 확인해 본 다음에 네네. 갈아타는 방향이 맞는 시기이다 네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하락장 아니면 좀 부동산 심리가 얼어있는 이 기간이 좀 어느 정도로 갈 건지. 전문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서울은 하락장이 오래 갈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공급 자체가 너무 없어요. 공급이 없다는 뜻은 수요가 꺾이지 않는 이상 결국은 정상을 찾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네네. 지금은 근데 심리적으로 어른 이유가 금리가 너무 속된 말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하락장이어서
이제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맞아요. 잠시. 하락장이어서 덤비지 못하는 게 그게 아니라 예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가 참 많았거든요. 지금은 3%대도 찾기가 어려워요. 신규는 이미 4%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갖고 있는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2% 후반, 3% 초반에 받았던 애들이 지금 문자가 어떻게 오냐면 4% 중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내 동의 없이 1%, 1.5% 이상씩 막 올라서 문자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물론 저는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올라갈 줄 알았고요. 하지만 그 폭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처럼 규모가 좀 크지 않거나 버틸 여력이 없으신 분들한테 너무 큰 부담으로 맞아요. 돌아오게 제가 돼요. 멘탈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 헤지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금리가 뭐 1, 2%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내가 가능한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정말 밤에 잠을 못 주무세요. 이게 손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무리하게 투자할 시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지향한다기보다는 다른 매입 방법들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는 게 좀 좋은 단계일까요? 그렇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멈춰 있진 않거든요. 당장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제주도에 입찰을 해요. 금리는 올라가는 거고 희소성에 투자를 하는 거죠. 하나 살짝 오픈을 해드리자면 어차피 이 영상이 제 입찰 후에 나갈 확률이 높으니까 경쟁률이 높아지면 안 되니까 네네네. 저 꼭 받아야 되거든요. 너무 희소성이 있어요. 서귀포 앞바다가 바로 보이고 그 포구를 나 혼자 단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경매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매물로 살려고 봤더니 살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은 금리가 아무리 올라간다 해도 희소성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투자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또는 흔히 집은 사용가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용가치는 전세가잖아요. 그럼 전세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면 리스크가 있을까요? 없죠. 전세를 더 높게 받아서 네.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나만의 기준을 정해두는 거죠. 그래서 일반 매물로는 내가 집주인이야. 전세가 예를 들어 3억인데 집을 2억 5천에 팔 수 있을까요? 팔 이유가 없겠죠. 3억에 전세를 놓으면 되니까. 일반 매물로는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경매나 공매로는 그렇게 취득이 가능하죠. 가능하다.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표님 그런 서귀포 앞바다를 나 혼자 단독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그 꿀 매물은 어디서 찾으셔요? 저는 이제 경매 투자자다 보니까 하루에 한 15분 정도 늘 서치를 해요. 전국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냥 시간만 할애하면 되는 일이고 경매 사건을 볼 때 제 가슴이 뛰거든요. 가슴이 뛰는 사건만 입찰을 해요. 그리고 가슴이 뛰는 사건 저희도 같이 보고 싶은데 나중에 채널에서 같이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네, 아마 이 영상이 나올 때쯤이면 결과가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정민우라고 제 이름이 써 있으면 낙찰 받은 거고요. 없으면은 저 여기 다음부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충격받아서 농담이고요. 한 번도 유찰 안 된 거고 감정가의 120% 이상 쓸 거예요.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아 희소 가치만 딱 보고 네. 내가 아예 받을 수 있게 낙찰 네, 그 가격을 엄청 높게 쓰시는 저는 거죠? 어정쩡한 금액을 쓰진 않아요. 말 그대로 희소성에 베팅하는 것은 사실 금액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희소성에 투자하는 게 주식이던 부동산이던 채권이던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이더라도 이게 지금 엄청난 하락장으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살짝 얼어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 상황이네요. 네, 지역별로는 매수 심리가 많이 얼어 있어요. 살짝이 아니에요. 많이 얼어 있긴 하지만 실거주자라면 아예 나 집 안 사. 폭락하면 살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또 2년, 3년 후에 또 같은 고민하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꾸준히 찾아보시고 다녀보셔라. 그리고 이제 위험 부담이 크지 않은 선에서는 구입을 하는 방향이 좀 좋을 것 같다. 네, 좋습니다. 구입을 하시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나만의 기준, 전세가 이하로 매입을 할 수 있다든지 다양한 아니면 경매 같은 방법들을 네, 통해서 경매, 공매, 또 희소성에 투자한다든지 나만의 방법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채널 구독하면 앞으로 더 그 희소성 있는 매물들에 대해서 알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제가 열심히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